네, 안녕하세요. 컴스타링입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음, 지금 근 3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되게 오래 걸렸네요. 네, 좀 영상 안 올린 동안 좀 일이 이것저것 좀 많아가지고 제가 파이썬 공부를 할 시간, 핑계면 핑계인데 좀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파이썬 영상은 좀 못 올리게 되고 유튜브도 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좀 편한 조금 시간 좀 여유가 생기고 시작해서 다시 파이썬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좀 짧게 짧게 해서 좀 긴 천천히 하면서 긴 시간 동안 가져가려 했는데 좀 뭔가 개인적으로 좀 너무 느리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르게 달려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빠르게 달리더라도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후로 바로 시작해야겠죠. 예.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했던 거 확인해보고 했더니 이번 시간 해야 될 게 함수였어요. 문자열. 저번 시간까지는 문자열 관련해서만 쭉쭉쭉 이어왔었고 이제 문자열 마지막입니다. 함수, 문자열 함수. 예. 문자열 함수를 이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뭔가 이 파이찬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켜놨죠. 예. 바로 기본 파이썬 아이들이라는 그 기본 툴이에요. 파이썬 자체에 딸려 있는. 예. 이, 이 아이들로 이 좀 간단하고 편한 게 뭐냐면,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고 이제 A의 값이 궁금하면 이렇게 프린트 A를 신 다음에 실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A의 값을 확인했었어야 됐어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을 이용하면 편한 게 이렇게 값을 주고 A라는 값만 치면 바로 값이 나옵니다.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즉 변수에 제가 어떠한 값, 즉 이렇게 변수에 어떠한 값을 넣으면 그 변수를 따로 프린트 이런 함수를 쓰지 않고도 바로 그냥 어떠한 매개 변수,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각각 그냥 파이썬 당장 공부하기에는 되게 편한 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아이들을 꺼낸 이유가 지금 이제 함수잖아요. 그래서 함수 값이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파트예요, 이 파트가.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A 값 주고 따로 이 프린트 해가지고 함수 값 이 프린트 뒤에 뭐 A 뒤에 뭐 함수 값 적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실행시키고 하기에 뭔가 조금 시간상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하려고 그냥 아이들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윈도우 창에 검색하는데 그냥 파이썬 뭐 치면은 아이들이라고 뜨니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문자열 함수 첫 번째 이제 개수 세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개수 세기가 뭐냐? 저는 이 합이라는 문자열에서 b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b가 몇 개 있는지. 그러면은 저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센다라는 함수, 바로 count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b 라고 이렇게 엔터를 칠 경우 두 개, 즉 이 합의에는 b가 두 개 있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좋죠? 네. 이 파라미터 값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냐라는 인트형이라고 해서 어쨌든 정수형으로, 파이썬에는 그 타입형이 없죠. 데이터형이 없죠.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정수형으로 나옵니다. 즉 이제 A count, 이제 한 글자만 되는 게 아니라 bb라는 bb가 몇 개 있냐를 찾게 되면 이제 1이 나와요. 뭐냐? bb는 하나니까 bb를 묶어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문자열에서 어떠한 글자, 어떠한 단어의 개수를 찾을 때 아주 용이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제가 문자열 하나 선언해 볼게요.
Python is the best choice. 파이썬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는 문자를 선하고 여기서 이제 저는 C의 위치가 궁금합니다. C의 위치. 이 C의 위치. 이게 앞에서부터 몇 번째냐? 이게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찾을 겁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즉 a.find 찾을 겁니다. 뭐를? C를. A의 문자에서. 이렇게 엔터를 할 경우 19가 나오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번째 19번째 위치. 이 find 함수는 이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된 문자 또는 문자열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위치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한번 베스트란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할 경우 14번째 있다고 하네요. 즉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3, 여기서부터 14번째에 베스트란 함수 단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경우 K가 있나요? 없죠. K가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반환할 경우 없는 것을 찾는다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1, 즉 찾을 수 없다. 마이너스 1이 뜨게 됩니다. 똑같이 한번 이 find 함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인덱스. 여기에 한번 똑같이 한번 베스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a.index best 베스트 말고 C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C 똑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 엔터 찾으면 똑같이 19가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베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베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4가 반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find 함수와 다르게 index 함수에서 k를 한번 찾아볼게요. k를 찾게 되면 이렇게 transback이라는 어떠한 value error, substring not found 이렇게 에러 문구가 정확하게 뜨게 됩니다. 네, 간편하고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인덱스 함수로 이제 어떠한 문자열 또 문자를 찾게 됐을 경우 없으면은 find 함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반환하지만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고 에러 코드를 띄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 삽입인데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먼저 A에다가 제가 A, B, C, D라는 값을 넣을게요. 여기에 제가 각 A, B, C, D 사이마다 다 조인을 넣고 다 콤마를 넣을게요. 다 콤마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걸로 하면 뭐 문자열 뭐 바꾸고 이래야 되겠는데 뭐 뒤로 밀고 배열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먼저 넣을 문자열 전 콤마를 넣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인을 할 겁니다. A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A에다가 지금 A 사이에 콤마, B 사이에 콤마, C 사이에 콤마, D 사이에 콤마가 이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리스트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배열인데요. A, B, C, D 이렇게 해서 A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배열 안에 문자 하나씩 A, B, C, D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A, B, C들을 한꺼번에 출력을 시키는데 단 구분을 해서 이 배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콤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콤마를 넣을 건데 조인을 시킬 겁니다. 어디에? A에다가 이렇게 하게 될 경우
똑같이 ABCD 안에 각각 콤마가 들어가 있으면서 ABCD를 출력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조인이랑 함수는 나중에 뭐 배열 이런 데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고 아마 여기에서 많이 쓰일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배열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출력할 때 구분을 지어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주 가장 많이 쓸지도 모르는 대소문자 변환 함수인데요. 얘에다가 제가 하이라고 소문자로 넣으면은 하이가 되지만 이제 a.upper이라는 다시 a.upper이라는 함수를 넣을 경우 이제 소문자인 함수가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a에다가 이번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꿨으니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야겠죠. upper 올린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lower 그러면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그거인 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hello world hello world 이제 h와 w가 대문자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upper로 하게 될 경우 이제 모든 게 다 대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똑같이 lower로 하게 될 경우 모든 게 다 소문자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나 이런 걸 받아오거나 출력을 할 때 공백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공백이 생기냐, 가운데 공백은 당연히 스페이스니까 구분자로 공백이 쓰이는데 다른 형식으로 만약에 제가 문자를 받아왔어요. 근데 문자를 어디에 뭐 저장을 하거나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헬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공백이 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백이 들어있어요. 오른쪽에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공백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백을 없애야 됩니다. 이 공백을 없애는 함수가 바로 스트림이라는 함수인데, 여기서 스트립이라는 함수인데 이것이 잠시만요. 스팁이라고 적었네요. 스트립이라는 함수인데 이렇게 칠 경우 헬로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던 이 긴 공백이 없어지고 이것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A에다가 제가 공백 넣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스트립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공백을 다 없애서 헬로라는 것만 출력됩니다. 근데 저는 뭔가 앞쪽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앞쪽 공백 필요한 것 같고 오른쪽만 없애고 싶어요. 오른쪽 공백만.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이 스트립인데 어느 쪽에 공백을 없앨 거죠? 오른쪽에 공백을 없앨 거죠? 그러면 right라는 값, 그럼 r strip을 하게 되면 오른쪽 공백만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왼쪽 공백만 없애고 싶어요. 오른쪽은 필요한데 왼쪽은 뭔가 불필요한 것 같아서 그럼 왼쪽만 없앨 겁니다. 그러면 left죠. 그럼 left strip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왼쪽 공백은 사라지고 오른쪽 공백만 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빠르게 쭉쭉쭉 달려볼게요. 다음은 이제 문자열 바꾸기예요. 문자열 바꾸기. 예. 간단하게 한번 예문을 뭘로 들어볼까요? 좋아요. 이걸로 해봅시다. Time is jewel gold 라는 이렇게 단어를 해봅시다.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죠. 근데 저는 이 gold라는 값을 돈, 머니로 바꿔봅시다. 머니로 바꾸고 싶어요. 이 골드라는 값을.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대표적인 함수가 있어요. 리플레이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에다 저는 뭐를 바꾸냐, 골드를 바꿀 거예요. 뭐로? 머니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time is money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리플레이스 함수는 한 단어만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tst라는 값들을 4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a를 like로 바꿔볼게요.
like로 이렇게 할 경우 이 모든 TSD 테스트가 전부 다 like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함수입니다. 문자열에서 이제 이 문자열을 저는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어떠한 특정 문자 단위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배열을 이렇게 조인으로 콤마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걸 역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콤마를 기준으로 문자들을 다 나누고 싶어요. 또는 문자열들을 다 나누고 싶다 할 때 쓰는 함수 바로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a.split 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스플릿하는 매개분사 들어가고요. 일단 그냥 한번 출력해 볼게요. 현재 A에는 테스트란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릿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함수를 실행할 경우에는 이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구분합니다. 이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구분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는 하는데 여기서 저는 ES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ES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문자열을 나눠볼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처음에 T 그 다음에 ES는 없어집니다. ES를 기준으로 빼기 때문에 빼고 그럼 다음 뭐죠? T 공백 T죠. T 공백 T 또 ES 없어지고 T 공백 T T 공백 T T 이렇게 이 스플릿 하에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좀 다른 스플릿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A에다가 제가 콤마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콤마를 기준으로 U I U V I U V 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콤마로 구분했습니다. 콤마로. 네, 이걸 이제 I, U, V 따로 쓸 거예요. 그럼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써서 뭘로 구분할 거냐? 저는 콤마로 구분할 거다. 라는 이렇게 주면은 I, U, V 라고 해서 이게 리스트 형태, 배열 형태로 담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함수를 다 써봤는데 지금 함수들을 그냥 쓰면서 이렇게 값이 그냥 출력만 되는 걸 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럼 뭔가 쓰지 못하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더 역으로 돌아가자면 이거를 파이썬의 어떤 변수에다가 그냥 담아 버리면 돼요. 네. 그냥 담아 버리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분명히 like replace 테스트는 like로 바꿔서 그럼 like라고 출력되는데 왜 다시 A로 그냥 테스트로 되냐? 왜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값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엔 값도 A 스플릿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엔 A 스플릿이란 결과를 그냥 출력만 한 것 뿐이지 이 결과가 어디에 저장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보여주기만 하고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간단해요. 그냥 쓰면 돼요. 어떻게? 변수에 저장해서 그냥 변수 B라는 걸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A.split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넣고 B를 출력해보면 똑같이 그럼 이 B에 이 리스트가 담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위에 함수도 다 똑같습니다. 파이썬에서 모든 어떤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도 그렇고 이 그냥 A.replace라고 친 거는 이 파이참에서 이걸 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A에다가 합이라고 했는데 B를 P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돼요. replace B를 P로 즉 그냥 프린트 함수만 출력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프린트 함수만 출력한 거야. 프린트 즉 여기 앞에 그냥 프린트 함수에다가 그냥 담아놨다고 보면 됩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 아이들에서 썼던 건 저희가 아무에다가도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 곳에도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 그냥 이 프린트 A 점 이렇게 했을 경우 뜨는 게 없잖아요. 똑같이 A로 하게 되면 똑같이 합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좀 빠르게 넘어갈 거 넘어가고 아니면 좀 제가 말을 빨리 하던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파이썬 진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